달콤한 주말 늦잠을 뿌리치고 진작 기상한 9일씨. 야무지게 가방을 싸는 폼이 꽤나 여러 번 해본 솜씨인데요. 소독제랑 새우계랑. 아, 시국이다 보니까 소독제 이런 거 채운 게 다 챙기시네요. 외부에서 활동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준비 안 돼 있을까봐 저희가 따로 일단 미리 준비해가는 거거든요. 모든 준비를 마쳤으면 이제 최종 결정권자의 허락만이 남았습니다. 저 이렇게 보면 될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춥지? 분위기부터 달달함을 풍기는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이제 1개월 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정 많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 똑 닮았다는 9일씨와 남진씨. 결혼 후 의기투합해 남 돕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피곤하지는 않아? 너는 안 피곤해? 난 조금 피곤해. 그래도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집에서 주말에 늦잠 자는 것보다 이렇게 가면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2년 전부턴 봉사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좀 긴장이 됩니다. 35.8. 바로 31년 인생 처음으로 연탄 봉사에 도전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선 벗고 하라고 추천을 하더라고. 더울 거라고. 지금 아침이라 그러는데 막 나르고 하다 보면 더울 수도 있어서 그때는 못 벗을걸? 이날 9일씨 부부와 봉사단원들이 나를 연탄은 총 1,200장, 가구당 400장씩 총 3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뭐 다른 가족이 안에 있다. 400장 다 내려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할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웃으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그리고 까만 자태를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쌓여졌던 한 무더기의 연탄은 봉사자의 손에서 손으로, 골목에서 골목으로 전달됩니다. 연탄 하나의 무게 3.65kg. 마음까지 담겨서일까요? 더욱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게 이렇게 해서 멈춰지면 팔이 매우 아프답니다. 이게 이만큼 무거운 건지 몰랐어요. 이게 전체 라인에서 위치 선정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나마 여기는 평지라서 상관이 없는데 저쪽은 또 언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순조롭다 싶었던 움직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합시다. 9일씨의 마음도 덩달아 급해집니다. 야, 너만 빈손이야. 빨리 들어. 알았어요. 누나 먼저 드릴게요. 아니야. 아 이제 가야 돼. 가야 돼. 이렇게 옮겨진 연탄은 이 동네 어르신들의 집안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래서 여기 격담 들어가시면 아유 마음이 흐뭇하고 부재됐어. 아유 얼마나 반갑고 고마워 이렇게 해주니 술집에 그냥 뜨시겠다라고 해주니까. 사실 어르신은 얼마 전만 해도 올겨울은 또 어떻게 나야 하나 막막했다는데요. 코로나 이후 연탄 봉사가 급감한 데다 경기 악화로 후원까지 줄어들어섭니다. 이 거실까지 4개 뗄 때 있고 5개 뗄 때 있어. 아, 하루에? 예. 그러면은
내가 8월달부터 불을 떼거든 그 도래를. 예. 그러면 내년 5월달까지 떼예요. 그래도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아이고 우리가 잘 지내지요. 전에는 저 돈 주고 사서 뗐어. 동사무소에서 주는 거 갖고 떼고. 썰렁했던 어르신들의 겨울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건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후부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나를 때는 21만 장, 그다음에 17만 장, 그다음에 15만 장 그랬는데 재작년에 10만 장 정도 나눔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봉사자도 많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연탄을 받으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건 비단 연탄 봉사뿐만이 아닙니다. 잘 먹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참으로 오랜만에 되찾은 자유의 기쁨. 코로나가 깨닫게 해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일단 친구들을 좀 만났고요. 그렇게 친구분들 만나보시면서 기분 좀 어떠셨어요? 많이 늙었죠. 친구들도 많이 늙고 저도 많이 늙었고. 저는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엄청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 스노우보드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좀 조심했던 면이 있었는데 보드도 타러 가고 뭐 여름에는 서핑도 하러 가고 좀 더 활동적인 거를 좀 더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분명 고맙고 반가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유행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부가 하는 봉사에도 분명 달라진 점은 있다는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라서 뒤풀이 식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봉사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합 차원에서 의뢰하던 뒤풀이가 사라진 건데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코로나와 공존하는 일상을 위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봉사를 끝나고 다 같이 밥도 먹고 얘기를 나누고 카페도 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제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봉사만 하고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나중에 사라지면 또 일상 회복이 되고 하면은 또 다시 그런 훈훈한 장면이 다시 또 생길 수 있겠죠? 네, 저도 그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은 결코 우리의 방역 상황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생업의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방역이 의학의 영역이라 그래도 방역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반대편에서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더 이상 견뎌내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자꾸 내몰리고 있으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 중간점이 어디냐를 찾아갈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절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자영업 사장님들의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30평 가게 한 10개 테이블은 손님으로 거의 다 찼습니다. 부지런히 입안으로 넣는 건 바로 노릇노릇 잘 구워진 삼겹살. 얼마나 맛있길래 이름부터가 꿀삼겹이라는데요. 따봉 한번 해줘. 따봉. 맛있어 왜? 입에 나오는 거야.
한장음 사장님도 눈꽃을 새 없습니다. 손님 안내에 고기 굽기, 서빙까지 그야말로 발바닥에 불이 난다를 몸소 실천 중. 사장님, 그 평일인데 사람이 엄청 많네요. 아, 예,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 손님들이 저녁에 좀 많이 늘었어요.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몸무게가 5kg 이상 빠질 만큼 마음고생이 컸다는 사장님.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인고의 시간을 한 방에 날려버릴 희소식이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에부터 이제 손님들이 갑자기 눈에 띄게 이제 좀 많이 내시더라고요. 지금 시간 8시인데 8시면은 사실 9시, 10시까지 하면은 거의 못 드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12시, 1시까지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편하게 드시고 가세요. 굉장히 그럼 지금 힘이 많이 나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확실히 힘이 많이 납니다. 확 바뀐 분위기는 2달 차 알바생도 느낄 정도입니다. 그때는 조금 어떠셨나요? 손님이 이렇게 많았었나요?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지금은 되게 많아진 거죠? 네, 지금은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계셔서 좀 많이 바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매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골 채소 가게에서 장을 보는 한 사장님. 배추 한 망, 상추 한 박스, 300g. 대파 10단, 채송이 2박스, 콩이 한 박스. 이날 구입한 양은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양입니다. 식자재 구입량이 늘었는데 바꿔 말하면 매출이 조금 상승했다는 얘기인가요? 아, 예, 지금 코로나 저기 4단계 했을 때보다는 지금 매출이 지금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번 달도 늘었고 이번 달도 계속 늘고 있어서 지금 점점 이제 매출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덕분에 자칭 타칭 안산의 훈남이라는 한 사장님의 얼굴은 더 활짝 피는 중입니다. 수고하세요. 단계적 일상 회복 전보다는 좀 좋아져서 아, 예, 예. 되게 기분이 좀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여태까지 조금 마음 졸이고 살았는데 그래도 조금 풀리니까 조금 뭐 마음이 좀 많이 풀린다고 이제. 매출이 조금씩 오르곤 있지만 워낙에 피해가 뿌리 깊었던지라 갈증을 속 시원하게 풀기엔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뭐 이게 좀 이제 백신이나 이제 뭐 치료제가 나와야지만 이제 좀 사람들이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나와서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예. 다시 힘을 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 더 버텨야죠. 아무래도. 그래도 비로소 다시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는데요. 요즘은 그야말로 장사할 맛이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해요. 감사해요. 네가 떨어졌던 거 형이 사드렸었어? 아, 예전에 저 이제 신돌 때 도와주셨던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버텨낸 서로가 기특하고 고맙다는 사장님들. 밀어주고 끌어주다 보면 예전처럼 웃는 날이 곧 오겠죠? 지금 뭐
여태까지 힘들게 다들 버티셨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했으니까 백신 접종률도 많이 높고 하면서 앞으로는 자영업자들도 이제 소통 트여서 좀 원활하게 장사하고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다들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들 올 겨울 다들 힘내시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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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오픈 준비가 한창인 서울의 한 치킨 전문점. 주방 일은 안 힘드세요? 주방 일이요? 네네네. 힘든데 지금 이제 올라오는 상태여서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네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여서 아 네네. 힘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사회적 단계 회복으로 가면서 지금 손님이 그래도 많이 늘셨나 봐요. 네, 많이 늘었고 매출도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딘지 기합이 잔뜩 들어간 것 같은 이 남자. 22살 알바생 준성 씨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지금 비대면. 아 비대면. 근데 아침에 수업 듣고 저녁에 일하는 거라서 크게 이제 지장이 없으시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은 대학생 준성 씨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대1 비율로 맞춰. 1대1 비율로 맞추고 전체 샷으로 그래서 찍잖아. SNS에 올릴 때 알바는 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용돈 벌면서 좀 생활비 계속 쓰려고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일자리가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코로나 심할 때보다 구하기 쉬웠어요. 생전 처음으로 식당 알바를 한 지 이제 일주일. 다행히 사장님과 형들의 이쁨을 독차지하는 중입니다. 보물이죠, 보물. 비타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일하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일을 굉장히 곧잘 하나 봐요. 너무 잘해요. 최고예요.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이 가게처럼 사람을 새로 구하는 곳은 부쩍 많아졌는데요. 덕분에 구인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알바생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하던데 어떻게 구하셨나요? 저희는 공고도 많이 올렸는데 다행히 뭐 직원 알바 한 명이 올려줬어요. 이제 그 알바 친구가 괜찮아서 바로 채용했습니다. 9명 직원이 누구 한 명 낙오되는 이 없이 똘똘 뭉쳐 코로나를 이겨냈다는 이 가게. 준성 씨의 합류로 한층 더 활기를 찾게 됐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매장에 많이 찾아주시고 후자를 뽑아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뽑아주실 줄은 몰랐죠. 준성이가 좋은 이유, 다 같이 일해서 일손을 좀 덜어주는 역할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매출이 늘리면 준성이랑 같이 일할 더 친구를 뽑는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더 고용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사장님께서? 네, 저랑 같이 운운하면서 알바할 친구를 더 뽑는 상황입니다. 네네. 긴 터널을 지나 이제는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큽니다. 사실 저도 친구들한테 미안했고 친구들도 저한테 미안한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그냥 계속 버텼어요. 뭐 마이너스 나도 버텼는데 저와 같이 일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직 저도 성숙하지 못하지만 제가 있는 노하우 다 가르쳐서 꼭 같이 성공하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자, 오늘도 행복하게 하나, 둘, 셋! 지난 2년간 그토록 바라온 일상 회복의 염원. 이제야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무서운 기세로 늘어나더니 이달 초 7,000명을 돌파합니다. 병상 운영 시작 종료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걱정입니다. 일일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코로나 사태의 2년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상 회복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로 모임과 이동량이 늘면 어느 정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방역 당국이 이보다 심각하게 보는 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입니다. (60대) 이상 연령군은 일평균 발생률이 11월 1주 대비해서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5% 이상으로서 매우 높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 연령대 중 유독 고령층의 확산세가 가파른 건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백신의 접종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이제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에서의 그 예방 효과 4개월, 5개월 넘어갔을 때의 이제 우리나라 자료를 보게 되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에서 특히 60에서 74세 연령들을 보게 되면 예방 효과가 이미 45%까지 떨어졌고 75세 이상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예방 효과가 이미 28%까지 떨어졌고요. 중증 예방 효과도 원래 처음엔 90% 됐었던 게 이제 80%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랑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감염이 늘어나면서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의료 대응 체계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앞으로는 재택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 치료로 배정되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까지 유입되며 지역사회 감염까지 확인됩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은 4차 전파까지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보다도 2배 더 많은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를 보유해 더 잘 감염되고 백신의 면역 반응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2월 11일 기준으로 오미크론형 변이가 66건 확인되었습니다. 시행 한 달 만에 중대 위기에 봉착한 일상 회복.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 어렵게 내디딘 일상 회복이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도 혹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는 특별 방역 대책은 최근의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연말을 맞아 늘어나는 모임과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재조정하고
일부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 패스를 다중이용 시설 전반으로 확대한 게 핵심입니다. 일상회복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책을 발표를 하고 그것의 효과를 보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곤 하나 이제야 숨 좀 쉬나 싶던 자영업자와 시민들로선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 강화된 방역 조치 중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모쪼록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 아래 하루빨리 확산세가 진정되길 바랍니다.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정부는 특별 방역 대책의 성공에 K 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너 맞았냐? 일상 회복의 중요 평가 지표인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 고위험군의 3차 접종 간격을 단축한 데 이어 대상도 18살 이상 모든 연령층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맞으셨습니까? 그럼 더블로 받고 끝냈지. 콘서트 늦겠다. 너 어디야? 양화대교? 마포대교 막히냐? 그런데 3차 접종 효과는 믿을만 한 거냐고요? 네, 우리보다 앞서 추가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접종 간격 단축에 따른 부작용도 2차 접종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요양원하고 요양병원들이 그래도 이제 3차 접종을 좀 많이 서둘러서 80% 넘게 이미 3차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양원, 요양병원도 이미 발생한 데는 아직 고생하고 있지만 12월 넘어서, 그러니까 1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3차 접종의 효과 때문에 조금 안정화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은 어르신들도 지금 계속 위험하고 중증으로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겨울을 이제 안전하게 지내려면 3차 접종이 필수다라고 생각하시고 접종에 동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와 고민들은 일상 회복을 먼저 시작한 다수의 나라들도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6년 전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 후 한국에 정착한 주인장 루이스 씨. 사장님 혹시 한국에는 언제쯤 오셨어요? 저는 거의 6년 전에 왔습니다. 6년 전이요? 네. 처음 왔을 때 영어 선생님 수원에서 학원 다녀. 학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와이프 만나서 오랫동안 이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 네, 잘 갔다 왔어요? 너무 가니까. 카버 씨와 루이스 씨는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영국 음식 먹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곳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와서 밥 먹었고 그리고 옛날에 촬영도 한번 같이 했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내진 거죠. 사실 두 남자는 얼마 전 고향에 다녀왔다는데요. 카버 씨는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영국에 되게 인기가 많은 케이크거든요. 사장님께 만들어 달라고 네. 드리는 선물인가요? 네. 벤치마크로. 이거 만들었다고 문제 보낼 때까지는 다시 안 올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두 남자의 모국인 영국은 빠른 접종 속도에 힘입어 올해 7월 일상 회복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악화되더니 일일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세가 거셉니다. 4만 5만 명이 받았는데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홈 셀프 테스트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스크 안 쓰는데 이제 일기 때문에 이제 직장 사람 일주일 가끔 2번 해야 돼. 테스트. 테스트를. 네네네. 그래서 아마 테스트 많이 때문에 매일 많이 더 생겨요. 영국을 위시해 우리보다 앞서 일상 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Die gegenwärtige Pandemielage in Deutschland ist dramatisch. Ich kann es nicht anders sagen. Die 4. Welle trifft unser Land mit voller Wucht.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독일은 하루 1,000명 내외던 일일 확진자 수가 60배 넘게 급증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죽하면 확산 속도가 번개 같다고 했을까요? 예사롭지 않은 확산세에 일부 국가들은 다시 고강도 봉쇄 조치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Not so really good actually, because the closing time at 8, it's like shit because our kitchen is open till 9, so we lose a lot of money, we lose a lot of hours. Ab Montag für maximal 20 Tage wird ein bundesweiter Lockdown gelten, der nach 10 Tagen evaluiert wird. 물론 일상 회복 조치 이후 오히려 보건 상황이 나아진 국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극히 일부의 이야기로 전반적으로는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게 정설. 일상 회복의 틈을 노린 바이러스의 역습이랄까요? Ich will meine Freiheit wieder zurück. Man sollte meinen, wir leben in einer Demokratie, aber mittlerweile hat es sich zu Corona. 루이스 씨와 카버 씨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도 영국에 있을 때 축구장 여러 번 가봤거든요. 원래 축구 팬이어서 그냥 옛날처럼 옆에 있는 거고 마스크 안 하고 소리 크게 외치고 응원하는 거, 뭐 골이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해. 네. 그래서 진짜 썼어요 마스크. 저는 썼어요. 아니 좀 혼자만. 영국 안 썼어요. 저? 다 사람만 썼어요. 축구장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은 진짜 뭐 제 카톡형에는 팬들이 2만 명 넘었거든요. 근데 마스크 쓰는 사람은 두 손으로 세울 만큼 적었어요. 진짜 보니까 여기 저희도 한 명 그렇게. 카버 씨의 황당했던 경험은 불꽃 축제 때도 이어졌습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 저희 매해마다 하는 축제 하나 있거든요. 11월 5일에 이거 각 동네에서 불꽃 축제 해요. 매해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살고 있는 마을에 그 축제 갔었는데 그 불꽃이니까 소방서에서도 왔고 뭐 병원에서 구급차 하나 왔고 그런 분들도 마스크 안 쓰고. 영국은 7월 일상 회복 이후 마스크 의무화, 거리두기 같은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해제합니다. 최근의 확진자 급증도 이 때문이 큽니다. 방역 조치 전면 철폐에 반대하는 영국인들도 혹시 많은가요?
전체적으로 없애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꺼번에 약간 단계적으로 갔으면 생각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간 영국 정부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확진자는 많지만 중증화율이 낮은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며 최근 마스크 착용은 다시 의무화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빨리 결정해. 빨리 움직였죠 이제. 네. 근데 잘못 들은 사람이 더 있을 거고. 분명히 이것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난폭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는 이번에 빨리 움직였죠. 카버 씨는 일상회복 후발주자인 한국인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거의 2년 돼 가니까 여러분 너무나 지치고 그냥 일상으로 회복 다시 들어가고 싶겠지만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조심해서 단계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도 이렇게 smoothing the curve, right?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회복하는 시기에도 약간 smoothing the curve 해야 아니면 모든 규칙 한꺼번에 더 없어지면 이거 확진율은 확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루이스 씨 같은 분들은 더 힘들지. 영국의 확진자 폭증이 방역 조치의 전면 해제 때문이라면 독일은 결이 좀 다릅니다. 석 달 전 일상 회복 시행 당시만 해도 독일 정부는 대체로 주요 방역 조치는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낮은 백신 접종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미접종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탓에 독일 내 접종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상황을 바꿔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시행착오를 똑같이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한 발 내디뎌 보고 그게 어떤 결과를 빚는가 하는 걸 보고 다음 또 발을 내디디면 되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이래야 되는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부가 말씀해 드리는 그런 단계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훨씬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발레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보니까 방에서 맨날 잠만 잤구만. 아니 아빠가 다시 카메라 따면서 그랬잖아요. 한치의 양보 없는 부녀의 티키타카. 워낙 친하다 보니 자주 있는 일이라는데요. 이제 2차까지 주사 다 맞으면 밀접촉 조차돼도 자가격리 안 해도 된대. 그 검사 음성만 나오면. 그러면 백신을 2차를 빨리 맞는 게 나을지 빨리. 중학교 2학년, 이 집의 맏딸 민서는 지난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또래들 중 3분의 1 정도가 민서처럼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맞을 때는 힘든데 아픈데 맞고 나서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맞고 나면. 아빠는 아무 느낌 없던데 맞을 때 팔만 아파. 네, 맞기 전에 약간 무서움이 있지만 맞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좋아하던데. 어린 동생들은 누나가 부러울 따름. 2차까지 다 맞았었어, 좀. 너는 아직 좀 이따가 맞아야 되지, 그지? 저는요? 너도. 좀 이따 맞을 거예요. 너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아직은 4학년부터 맞잖아요.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돼. 4학년 다 끝나고 나면 내려올 거야, 또. 그런데 둘째 사랑이는 어째 다른데 목적이 있나 봅니다. 아빠, 응? 생활하는데 백신 맞으면 학교 안 가잖아. 3일 동안 학교 안 가도 결석 처리가 안 돼. 안 가도 돼서 그것 때문에. 안 가도 되지만 아빠는 해야지. 가야지. 그것 때문에 애들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알아야지. 민서가 백신 접종이란 결단을 내리기까지 엄마 아빠가 접종 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자가격리를 2번이나 한 경험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빨래 널고 손 들어오면은 고기 구워 먹고 그러는 방인데 다행히 시설이 있어가지고 애들 자가격리했죠. 아, 기존은 그냥 다목적으로 쓰셨던 데인가요?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 건물의 빈 공간에서 혼자 지낸 민서. 두 번째 격리 땐 그나마 가족들이 있는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데요. 두 번째 방이라는 얘기죠. 가족과 단절된 채 외딴 섬처럼 지내는 민서를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이준엽 씨.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뭐 하는지 지켜보고 문 못 닫게 하고. 접종을 권유한 것도 코로나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본인은 그렇게 좀 하더라도 자녀가 맞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학부모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맞추고 있어서 저희한테도 무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뭐 이제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나 아니 우리 전체를 보면 이제 다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민서는 접종 후 약간의 팔통증만 있었을 뿐 큰 이상 증상은 없었다는데요.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 중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잘 다녀와. 끝나고 바로 와. 이로써 5 식구 중 3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이준엽 씨 가족. 초등학생인 두 동생들도 적절한 시기가 오면 꼭 맞을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상 회복에 첫발을 내디딘 지 50일이 지난 지금도 339만 명이 넘는 백신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접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데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나 불신, 개인적 신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됐듯 백신은 코로나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기꺼이 접종에 동참하는 건 나를 위한 것이자 우리를 위한 행동입니다. 배려하고 협조하는 마음이 모일 때 우리 사회는 일상 회복으로 또 한 발짝 내디딜 수 있습니다. 백신에도 부작용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는 것보다는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큰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때 정부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좀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폭넓게 인과성도 인정해주고 그래야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백신에 거부감을 덜 느끼고 더욱더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접종으로 면역 형성 인구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기본 방역 수칙을 실천하는 것도 일상을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전학년 전면 등교가 시작됐던 11월 22일. 경기도 안성의 한 중학교에서는 어려운 시기 속 정상 등교를 시작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등교길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던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힐링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아울러 힘내시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려 속 전학년 전면 등교가 시작되며 방역 수칙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자식 발열 체크와 손목 발열 체크를 동시 적용하고 외부 손님 통과 절차도 까다롭게 하는 등 학교 통과 관문을 더욱 촘촘히 했습니다. 외부인들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등교 시간에 차등을 두어 학생 간의 접촉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3학년 아이들은 대부분 왔는데 1학년 학생들은 아직 등교를 안 했나 봐요. 예, 지금 저희 학교는 학년별 시차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3학년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2학년 8시 30분부터 8시 45분까지, 1학년이 가장 늦게 8시 45분부터 9시까지 밀집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시차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등교는 학부모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는데요. 계속 그 수업하는 동안 계속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직장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수업을 잘 듣고 있는 건지 지금 수업이 시작을 한 건지 우려스러운 점들이 되게 많았죠. 이젠 수업은 매일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코로나 위험은 여전하고 온라인 수업 증가로 학생 간 학습 격차도 더욱 심화된 만큼 교육 정상화에 대한 어깨도 무겁습니다. 야, 도시 다 꽉 찼네 이제. 1, 2, 3학년 다 꽉 차니까 좋다 야. 전면 등교하니까 이제 마스크도 잘 써야 돼. 마스크 꼭 쓰고 손 씻기, 손 소독하는 거 꼭 잊지 말고 너무 접촉해서 모여 다니지 말고 조금씩 안전거리 좀 잘 지켜주자. 걱정이 좀 많으시겠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방역 지원 체제도 구축하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 생활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일상 속 기본 수칙을 철저히 하며 유증상 시엔 진단 검사를 독려합니다. 학생들 간 동선이 겹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도 학년별로 시간차를 두고 운영합니다.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고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역 관련해가지고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이제 점심시간을 늘리고 오후에 5, 6교시를 5분시간씩 일단 그 방역 관련을 먼저 생각해서 단축시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사회성 강화를 위해 운동은 허용하되 좀 더 강화된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금 운동하면서 습해하고 이거 마스크 내리는 학생들 3번 이상 선생님한테 만약에 발각되면 퇴장이야 퇴장. 알겠어? 자,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더 많은 비말이 나오기 때문에 마스크 확실하게 잘 써야 돼. 마음껏 뛰고 마음껏 떠들 나이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 어른으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아웃이에요? 저희 학교는 마스크 3번 제대로 안 쓴 거 걸리면 아웃이에요. 운동하고 나면 마스크 다 젖을 것 같은데요. 네, 괜찮아요. 여분 마스크 챙겨왔어요. 함께할 때 이토록 즐거운 아이들. 당연한 일상을 2년 만에 맞이하게 된 건데요. 더 이상 뒷걸음치는 일 없이 진정한 일상 회복의 단계를 천천히 밟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쓰던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이 속담이 무슨 뜻이었는지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면 아마 세계가 또 우리를 보면서 따라올 겁니다.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은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되 절제하고 책임을 다하며 지금까지 그랬듯 성숙한 시민의식을 좀 더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 그 길 끝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이 펼쳐질 것임을 믿습니다.